오늘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예를 들면은 2를 5개를 곱했습니다. 2를 5번을 곱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것은 똑같이 다 2니까 2를 쓰고 여기에 있는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다가 5개, 5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2의 5제곱 이렇게 읽고 여기 있는 2를 우리가 밑 이렇게 부르고 여기 있는 5를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부를 때는 지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예로 5를 이렇게 3번 곱하면은 이것을 쓸 때는 5가 똑같으니까 5를 이렇게 쓰고 개수를 여기다 적습니다. 5가 3개가 있으니까 3개 이렇게 적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을 3번 곱하고 5를 2번 곱한 것을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이 3개니까 3이 3개 5가 2개니까 5가 2개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칠판을 지우고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12의 인수라고 부르는데 이 가장 끝에 있는 숫자 여기도 가장 끝에 있는 숫자 여기도 가장 끝에 있는 숫자 가장 끝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 12는 2가 2개 그 다음에 3이 하나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배웠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2가 2개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하나니까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소인수 분해를 구하라고 하면 소인수 분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가 2개 곱해져 있고 3이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를 소인수 분해할 때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2로 나눠주면은 2, 6에 12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2는 2가 2개 3이 하나 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의 소인수 분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 8과 6의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8과 6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8이 있고 6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8과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2 해주면 2, 4, 8 2, 3은 6 이렇게 해주면 4하고 3을 동시에 나누는 숫자는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8과 6을) 나누는 가장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 때는 8의 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8의 약수. 8을 나누는 수는 어떤 게 있냐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4, 8이니까 4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곱하면 8이 나오고 1하고 8을 곱하면 8이니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8의 약수는 1, 2, 4, 8입니다. 이 약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8을 여기 있는 4로 예를 들어서 나누면 4, 2, 8이 되기 때문에 8에서 8 빼면 0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요것을 8의 약수 이렇게 부릅니다. 4는 8의 약수이다. 여기가 0일 때 여기 있는 숫자를 약수라고 부릅니다. 이 수에. 자, 그럼 이번에는 6의 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6의 약수는 1, 2, 그 다음에 2, 3은 6이니까 3, 그 다음에 6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과 6의 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8과 6의 공약수라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아래도 있을 때 요거를 공약수라고 합니다.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8과 6의 공약수는 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과 6의 최대 공약수. (8과 6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1하고 2 중에 큰 수는 2가 되니까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약수를 다 구해서 그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 1과 2 중에 큰 건 2니까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지우고
8의 약수, 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8의 소인수 분해. 를 해보면 8은 2 곱하기 4 이렇게 나오고 4는 2 곱하기 2니까 이 가장 끝에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8은 2가 3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의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6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6은 2 곱하기 3이 있기 때문에 그냥 6은 여기에 있는 소인수가 2하고 3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최대 공약수는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답은 2인데 이게 8은 2의 세제곱, 여기 있는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여기는 3이 없기 때문에 여긴 3이 없고 여긴 3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기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똑같이 써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씁니다. 이렇게 2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 숫자가 없을 때는 1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이 두 숫자 중에서 작은 것을 여기다 써줍니다. 3하고 1 중에 작은 숫자는 1이니까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여기 지수가 1일 때는 이 1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여기에 있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이번에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4를 쓰고 여기다 6을 쓴 다음에 4와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여기다 씁니다. 4와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는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쓰고 2, 2, 4, 2, 3은 6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2와 3을 동시에 나누는 숫자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3을 다 곱한 것, 요것이 최소 공배수가입니다. 계산해보면 2를 2개 곱하고 2번 곱하고 1을
그 다음에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걸 해주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12. 12가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구해보겠습니다. 4의 배수. 4의 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9구단에서 4단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는 6의 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6의 배수. 6의 배수를 찾으러 가면은 9구단에서 6단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공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4와 6의 공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공배수. 4와 6의 공배수라는 뜻은 4에도 있고 6에도 있는 숫자, 4의 배수에도 있고 6의 배수에도 있는 숫자는 여기는 12. 1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2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찾으면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써보면 12가 있고 24가 있고 36이 있고 이게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이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란 말의 뜻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공배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여기에 있는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던 답과 직접 찾은 12와 답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고 먼저 4의 소인수 분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4의 소인수 분해. 4의 소인수 분해는 4는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4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의 소인수분해. 6을 소인수분해하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6은 2하고 2와 3 이 두 개를 곱한 게 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 4는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합니다. 2가 위에도 있고 위에 아래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 숫자가 없을 때는 수학에서는 여기 1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 숫자 중에서 최소 공배수일 때는 큰 수를 씁니다. 2라고, 이 중에서 큰 수는 2니까 여기 두 개 숫자 중에서 큰 숫자를 여기다 씁니다. 2 이렇게 쓰고, 3이 위에는 없고 아래는 있을 때는 위에는 아래 중에 한 군데에만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서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2가 두 개 곱해져 있고 3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는 4, 거기다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제곱과 오늘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 거듭제곱 어떤 숫자에 어떤 숫자 이런 모양이 거듭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이렇게 나눠서 끝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주는 것, 그것이 소인수분해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이 네 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